또한 지금의 암흑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웨어러블 산업의 안팎으로는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정중동으로 많은 발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웨어러블은 단독으로 가치를 지니기보다는 다른 방면의 기술이나 제품 및 데이터와 생태계를 이룸으로써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웨어러블의 활용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웨어러블을 사용하고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인접 분야들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웨어러블의 가치 상승은 오히려 웨어러블 분야 밖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가 장기적으로 웨어러블의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웨어러블 연관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딥러닝이나 IBM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 아마존 에코나 구글 홈과 같은 음성인식 비서,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제약, 핀테크, 보험 등까지 이 웨어러블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분야들이 폭발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대표적인데요. 다양한 웨어러블을 통해서 우리는 방대한 건강 및 의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IBM 왓슨은 최근 메르트로닉의 연속 혈당계를 통해서 환자의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저혈당 쇼크를 3시간까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인공지능이라는 인접 분야를 통해서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 혈당계라는 웨어러블의 가치가 크게 올라간 것입니다. 최근에는 핏빗 등의 활동량 측정계를 통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보험 상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아예 웨어러블 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드는 등의 파격적인 모델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칫솔을 만드는 미국의 빔 테크놀로지는 이를 이용한 치과 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 가입자들은 웨어러블을 열심히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 이득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웨어러블 산업 밖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 내에서도 웨어러블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와 의료 분야에서 웨어러블이 사용자에게 주는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임상적인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웨어러블을 이용한 임상 연구가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시험 사이트 clinicaltrial.gov에 따르면 핏빗을 이용한 연구만 하더라도 2016년 3월에는 총 80여 개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8월경에는 100개 이상이 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16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걸음수를 기반으로 활동량을 측정하는 핏빗은 의료기기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 연구자들은 핏빗을 다양한 목적으로 임상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웨어러블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면 임상 연구의 수는 더욱 늘어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특정 웨어러블이 질병의 관리나 치료에 효용이 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웨어러블의 가치는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6월 미국의 다나파버 암연구소에서는 체중 감량이 유방암 재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 3,200명의 과체중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핏빗을 이용하여 임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과체중은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만은 초기 유방암 환자들의 예후를 나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과 유방암 재발 위험도의 상관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년간 실시될 이 연구에서 핏빗이 체중 감량 및 유방암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전 세계 유방암 환자들에게 핏빗의 착용이 권장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임상 연구의 일부는 이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식 환자에게 프로펠러 헬스의 스마트 흡입기를 이용하여 사용 패턴을 분석하면 천식 발작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495명의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스마트 흡입기를 사용한 결과
기존에는 천식이 잘 관리되지 않았던 환자들의 경우 천식 발작이 줄어들고 흡입기의 사용 빈도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에 대해서 최근 MIT 테크 리뷰는 디지털 신학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근거가 확충되면 FDA 등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받거나 사용성이 확대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덱스콤의 연속 혈당계가 대표적인데요. 피하에 센서를 삽입하여 실시간으로 혈당을 연속 측정하는 연속 혈당계는 그동안 손끝에 피를 내는 기존 혈당계에 대해서 보조적인 수단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연구 끝에 미국과 캐나다 등의 규제기관은 2016년 말 연속 혈당계가 기존의 혈당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마침내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속 혈당계의 시장성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웨어러블은 분명 암흑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도 웨어러블 산업의 안팎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보험 등의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웨어러블의 경우에는 많은 임상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효용성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웨어러블과 관련된 노력이 계속 축적된다면 웨어러블의 효용성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업 모델도 창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결국 웨어러블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의 환멸의 굴곡기를 지나서 재조명 단계에 접어들기 위한 돌파구의 마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현재 고전하고 있는 웨어러블 산업을 바라보면서도 필자가 아직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